선진한국, 그 결정적 순간들. 2021년 7월 2일 제네바 UN 무역개발회의 UNCTAD가 설립 57년 만에 처음으로 한 국가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다고 선언했다. 그 대상은 대한민국. 단 한 줄짜리 발표였지만 그것은 전 세계 역사상 최초로 제3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간 유일한 나라가 생겨났다는 뜻이었다. 경제적 기적이라는 식상한 수식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었다. 언론은 이를 두고 이제 한국은 남을 돕는 나라가 되었다고 요란하게 보도했고, 정치권은 앞다투어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려 했다. 그러나 정작 그 순간을 살고 있는 대다수 국민은 특별한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삶은 여전히 팍팍했고 집값은 치솟았으며 출산율은 곤두박질쳤다. 지하철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탈진한 청년들이 스마트폰에 고개를 처박은 채 출근과 퇴근 사이의 무덤 같은 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이 책은 바로 그 간극에서 출발한다. 세계가 선진국이라 부르고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을 선진국 클럽의 일원으로 인정하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를 극찬하지만 정작 그 나라의 국민들은 선진국에 살고 있다는 실감을 하지 못하는 나라. 자화상은 여전히 뿌옇고 어딘가 초점이 흐릿한 이 나라의 진짜 정체를 묻는 100가지 질문과 100개의 날카로운 대답이 이 책의 뼈대를 이룬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 인물을 피할 수 없다. 박정희. 그의 이름 앞에서는 여전히 평가가 갈리고 그의 시대를 둘러싼 해석은 각자의 삶의 궤적만큼이나 다르다. 누군가에게 그는 산업화를 이끈 경제 대통령이고 다른 누군가에겐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질주한 그 시기의 운전석에 박정희가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식에서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단상에 오른 그는 국민들에게 고속도로보다 더 빠르게 경제가 달릴 것이라 선언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조국 근대화라는 이름의 신화는 포항제철에서, 울산공단에서, 수출전략산업지구에서, 그리고 수백만 여성 노동자들의 손끝에서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찬란한 성장은 언제나 어둠을 동반했다. 봉제공장 야근으로 촉진지수가 붉게 부풀어 오른 16세 여공, 송탄의 미군기지 근처에서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온 여성들, 서울역고가 아래를 떠돌던 노동 이주자들. 이들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구호 아래에서 자신의 몫의 피와 땀을 침묵 속에 바쳤다. 그 고통과 희생의 리얼한 장면 없이는 선진한국이라는 결과를 해석할 수 없다. 이 책은 그 숨은 장면들을 발굴해 역사라는 스크린 위에 다시 투사하려 한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박정희 개인의 독단적 결정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과실은 훗날 재벌과 정치권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고스란히 이전되었다. 정경유착, 부정부패, 빈부격차라는 이름의 이식된 병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왜곡시켰고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해묵은 해법으로는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OECD 38개국 중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기술과 문화는 전 세계를 매혹시켰다. 이 기이한 균열, 이 눈부신 불균형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단순한 이분법으로 접근하지 않기로 한다. 친미냐 반미냐, 보수냐 진보냐, 산업화냐 민주화냐의 낡은 구도는 이제 설명력을 잃었다. 우리가 던질 질문은 다르다. 왜 그토록 많은 청년이 헬조선을 외치는가? 왜 부모 세대는 선진국이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자식 세대는 이민을 꿈꾸는가? 왜 1인당 GDP 3만 불 시대에 20만원짜리 가스요금 고지서에 가게가 무너지는가? 이 책은 단지 경제 성장률과 수출 지표로 대한민국의 선진성을 설명하지 않는다. 우리는 광주 시민의 눈빛에서, 촛불 집회에 모인 100만 인파의 침묵에서, 반지하방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 고시생의 화면에서, 그리고 손흥민이 골을 넣고도 미소 짓지 못한 순간에서 선진국의 얼굴을 찾으려 한다. 선진국은 수치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것은 수많은 개인의 삶의 질, 사회의 투명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의 총합이다. 이 책은 백문백답이라는 형식을 빌려 대한민국이라는 복잡한 구조체를 세밀하게 해부한다. 각 장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거기에 역사적 맥락, 사회적 진실, 구체적 사례를 입혀 실핏줄처럼 엮어낸다. IMF 외환위기 당시 명예퇴직을 당하고 구로공단 앞에서 택시를 몰게 된 중년 가장의 이야기, IT 붐에 편승해 코스닥으로 부자가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된 벤처기업가의 기록, 세월호 이후 기자를 그만두고 트럭을 몬 고등학교 선배의 고백 등 모든 답변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증언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 책은 거대한 담론을 앞세우지 않는다. 대신 골목길의 대화, 고층 빌딩 회의실의 보고서, 취업준비생의 일기장, 탈북 청년의 유튜브 방송, 그리고 이민을 고민하는 30대 부부의 재무 설계표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참모습을 발견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대한민국은 국제지표로는 분명히 선진국이지만 아직 내부의 상처를 다 꿰매지 못한 과도기적 존재다. 우리는 그 이름을 선진한국이라 부르되 그 의미를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선진한국, 그 결정적 순간들은 한국 현대사를 지배해온 신화와 허상을 해체하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서 피어난 희망의 싹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박정희가 만든 고속도로 위에서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그 도로를 누구와 함께 달릴 것인가를 물어야 할 때다. 질문의 방식이 바뀌어야 답도 바뀐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새로운 질문의 첫 문장을 던지고자 한다. 우리는 정말 선진국에 살고 있는가?